최악의 6회차 결과는 결국 2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7회차 또한 챔스 리그 페이지 최종 라운드로 동기부여 측면에서 정말 이변이 많을 수 있습니다. 2회 연속 2월 가능성까지 염두하며 최대한 변수를 반영했고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기 힘든 선택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스포르팅과 볼로냐의 만남입니다. 최근 반등하며 무패 행진의 볼로냐와 홈에서 16강을 노리며 전력을 다하는 스포르팅의 대결입니다. 볼로냐는 토너먼트 진출이 불가능하기에 리그에 집중할 것인지 최근 기세를 이어갈 버티는 축구를 할지 로테이션 변수가 가득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볼로냐에게는 아쉽지만 스포르팅이 홈에서 최종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6강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스포르팅이고 요케레스의 챔스 득점 6개 중 4개가 홈에서 나올 만큼 홈에서의 기세는 더욱 매섭습니다. 볼로냐의 최근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16강 진출 자체를 노리기 힘든 볼로냐에게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으로 리그 일정을 고려하는 경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 없이 챔스를 끝내는 굴욕도 지난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승리로 잡아냈고 템포를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초반 지키는 싸움을 통해 스포르팅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할 텐데 끝까지 막아내냐 뚫리냐의 싸움을 감안한다면 전반이 끝나고 타구장 소식을 접했을 때 스포르팅이 얼마나 더 절실해지는지 후반전 분위기로 느껴질 경기입니다. 정배당이 강하게 책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에서 스포르팅의 우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볼로냐가 지키는 싸움을 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어쩌면 승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2경기는 PSV와 리버풀의 만남입니다. PSV는 이번 경기를 치더라도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리버풀은 이미 8강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로테이션은 각오해야 하는 리버풀의 스쿼드인데 네덜란드 원정을 쉽게 가져올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무조건 로테이션을 돌릴 경기입니다. 살라의 출전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최전방에서 디아즈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사우샘프턴과 EFL컵 대회에서 꺼낸 스쿼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누네즈 톱의 엘리엇과 학포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전방 공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까지 싹 갈아 엎어질 경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의 공세도 의외로 답답할 수 있고 기존의 화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PSV가 홈에서 공세를 펼치려고 할 텐데 리버풀은 전승 1위 토너먼트 진출을 하면 좋겠지만 무승부를 거두어도 미련이 없을 경기입니다. 이를 전부 고려한다면 이변을 생각하는 무승부까지 걸쳐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패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3경기는 영보이스와 츠르베나의 만남입니다. 이번 챔스 리그 페이지 최악체 클럽들이라고 봐야 하는 두 팀인데 영보이스는 득실 마이너스 20점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득점이 부실한 것을 츠르베나에게 서력하고자 합니다. 츠르베나 또한 홈에서 공세가 원정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원정단 2골의 부진인데 서로 동기부여 자체는 없는 경기에서 까다로운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만일 모든 정배당 경기들이 이변이 없었을 때 그나마 1등의 수를 줄여주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홈에서만 강한 츠르베나와 득점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영보이즈와의 만남인데 현재 상황만 보자면 그래도 츠르베나가 더 괜찮습니다. 영보이즈는 우그리니까지 이번 경기 징계로 나오지 못하면서 중원에 이탈이 있고 일정만 고려하더라도 리그까지 뛰어 타이트한 상황에 체력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2월 초부터 다시 진행되는 세르비아 리그로 인한 휴식이 충분했던 츠르베나가 은디아예를 앞세워 다시 득점을 노리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챔스 원정에서 득점이 너무 안 나왔던 이번 대회이지만 적어도 그 상대들이 너무 상위 리그 클럽들이었고 두아르테까지 부상에서 돌아와 변화를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일리치도 가세한다면 공격에서 분명히 츠르베나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패로 구매하게 될 경기입니다. 제4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PSG의 만남입니다. 양팀은 무조건 서로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16강 안착을 노리는 두 팀의 대결은 서로 전력으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PSG가 워낙 독일 원정에 약했다 보니 전력에서 우세해 보여도 방심할 수 없는데 지난 주중 로테이션의 의미를 이번 경기에 증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스타들이 즐비한 PSG가 챔스 독일 원정의 악몽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슈투트가르트 또한 최근 UEFA 대회 홈 10경기 1승 6무 3패로 영보이즈에게 승리한 것이 유일했다 보니 불안 요소가 있는데 PSG 또한 독일 원정 13경기에서 단 3승 2무 8패로 너무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주는 것은 최근 PSG의 챔스 예선 라운드 최종전은 6회 연속 무패로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며
양팀이 현재 추격을 따돌리고 16강을 확정짓기 위해 서로가 승리를 원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 왜 비티냐와 바르콜라 등 핵심 자원들의 로테이션을 리그에 돌렸는지 증명해야 하고 PSG가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원정 부진 성적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무패로 보험을 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5경기는 슈투름 그라츠와 라이프치히의 만남입니다. 오스트리아 1위의 그라츠이지만 아탈란타에게 제대로 굴욕을 당하고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라이프치히가 최근 원정 8경기 단 1승의 챔스 원정 3연패 클럽 역대 타이 굴욕을 가지고 있고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도 없다 보니 로테이션을 돌릴 것인지 역대 최악의 챔스 시즌으로 남는 굴욕을 피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라츠는 아탈란타에게 역대 맞대결 최다 점수차 패배를 당하며 굴욕을 맛봤는데 이번 상대인 라이프치히가 아무리 순위 경쟁에서 의미가 없다지만 전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불리한 경기입니다. 최근 원정 8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단 1승뿐이었고 챔스 단일 대회 원정 3연패도 클럽 최다패 타이입니다. 이마저 연장시킬 수 없는 로즈 감독은 선수 투입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그라츠의 홈구장이 아닌 베르터제 스타디움에서 이뤄지는 이번 경기이고 그라츠가 독일 클럽에게 1승 1무 7패로 철저하게 약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승을 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일반 승 정도는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패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제6경기는 인테르와 AS 로마코의 만남입니다. 인테르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8강을 확정짓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산시로에서 압도적 인테르의 기세는 이번 챔스 놀라운 클린시트 기록들과 함께 우세함을 보여줍니다. 모나코가 홈에서 빌라를 수비에서 개선을 통해 1대0 승리로 잡아내기는 했고 이번 경기 업셋을 만들 시혹 8강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겠으나 이탈리아 철옹성 산시로의 원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인테르가 미드필더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리그 대승을 거두는 성과를 냈고 이번 챔스도 8강 진출을 확정지으려면 골득실 변수까지 있다 보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산시로에서 경기를 하는 인테르를 상대로 모나코가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나코 또한 대이변이 나오며 상위 팀들이 미끄러졌을 때 8강 진출을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으나 사실상 16강 진출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테르의 최근 홈챔스 5경기 연속 클린시트 기록과 이번 대회 원정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가진 모나코임에도 지난 10년간 챔스 원정 유일한 승리가 이번 대회에 나오며 총 1승 3무 5패의 원정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원정이 산시로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결과는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샤흐타르의 만남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경기 승패와 무관하게 16강 진출이 가능하고 샤흐타르는 브레스토아를 역습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이번 독일 원정도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일방적 경기에 샤흐타르의 역습이 통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부진으로 결국 감독 교체를 선택했고 데뷔전을 무승부로 마쳤다 보니 신임 감독의 첫 승에 대한 열망이 결과로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브레멘과의 리그 경기에서 퇴장으로 리드를 결국 따라잡혀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 챔스 일정 이후 휴식을 취한 샤흐타르와 홈 경기에서 다시 체력을 쏟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력은 당연히 앞살입니다. 샤흐타르는 똑같이 브레스토아와의 경기 때처럼 반코트 경기를 당하다가 역습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만일 샤흐타르의 역습이 또 먹혀든다면 지난 브레스토아와의 경기 내용과 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 교체까지 감행한 도르트문트가 우크라이나 클럽에게 최근 6승임으로 8경기를 진 적이 없고 그중 4경기가 3승 1무로 샤흐타르에 있는 기록이다 보니 더욱이 이 강세를 활용해서 이번 경기 홈 승리를 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순위에 동기부여가 없는 도르트문트이지만 신임 감독의 첫 승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승리를 노릴 툴버그 신임 감독이기에 이번 경기는 승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8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아탈란타의 만남입니다. 리버풀과 함께 8강을 최종 라운드 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아탈란타가 레테기가 복귀하고 득점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에 8강 확정을 위해 승리를 노리겠고 바르샤는 로테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변수가 커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바르샤의 플릭 감독이 보여주는 홈에서 챔스 성적은 여전히 바르샤의 우세가 있다는 배당 책정이 이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샤가 로테이션을 돌리게 될 테고 아탈란타는 현재 7위에 있으나 이번 경기 패배 후 레버쿠젠과 아스톤빌라 외 승점 13점 클럽들이 2팀 이상 승리를 한다면 8강 자리를 뺏길 수 있다 보니 더욱이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는 강하게 아탈란타가 보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레테기가 복귀를 하고 득점 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희망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르샤의 미친 홈 승률입니다. 플릭 감독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챔스 홈 승률 10승 1패 91%는 홈에서 10경기 이상 챔스 경기를 주도한 모든 감독들 중 최고 기록이며 경기당 평균 3.1골을 만들어내는 압도적 공세를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으나 홈에서 바르샤를 꺾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정배당 접근으로 생각하며 승의 구매를 가져갑니다. 제9경기는 유벤투스와 벤피카의 만남입니다. 최근 챔스 3경기 연속 클린시트의 유벤투스 수비이지만 이번 시즌 이기지 못하는 경기 내용은 또 다른 이변을 예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리그에서는 4위까지 뺏기며 5위로 밀려난 유벤투스는 16강으로 만족하고 리그를 더 중시하는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벤피카는 카사피아에게 굴욕패를 당하며 리그 던지기까지 보여주었고 이번 챔스에 의미를 많이 두는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은 갈 수 있는 벤피카가 디마리아의 복귀와 함께 더 매서운 압박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8강 가능성이 없는 유벤투스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의 이점만이 있습니다. 최근 챔스 3경기 연속 무실점의 유벤투스의 수비를 벤피카가 뚫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디마리아가 다시 복귀를 했고 벤피카의 전방 압박은 유벤투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벤피카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을 해서 변수를 지울 수 있고 최근 유벤투스의 31경기 성적이 12승 16무 3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가능성을 지우기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챔스 원정 1승 1무 3패의 성적도 조금은 아쉬운 벤피카인데 유벤투스에게는 유독 강한 모습으로 맞대결 8경기 6승을 챙긴 벤피카의 저력은 패배를 피할 것이라 생각을 들게 합니다. 상대 전적을 본다면 벤피카의 업셋을 고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벤투스의 조직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보니 무승부로 구매를 노려보게 됩니다. 제10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AC 밀란의 만남입니다. 디나모는 16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C 밀란을 만났다 보니 많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홈챔스 2경기 연속 무득점의 공격은 AC 밀란의 압박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플리식과 레앙까지 돌아온 AC 밀란의 공세는 8강 시드를 수성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합니다. 디나모가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최근 홈에서도 챔스 무득점 연속 2경기를 펼친 상황이고 AC 밀란은 8강 시드를 확정짓기 위해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플리식과 레앙까지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올리며 복귀를 했고 강한 압박으로 공격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 보여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패의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1경기는 잘츠부르크와 AT 마드리드의 만남입니다. 페예노르트에게는 대승을 거두었던 잘츠부르크이지만 나머지 6번의 라운드에서 단 한 골만 넣은 잘츠부르크는 고민이 많습니다. AT는 주중 리그 비아레알전에 그리즈만 로테이션까지 돌리는 선택에 무승부로 이변이 생기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 로테이션의 이유를 보여주며 8강 확정을 짓는 승점 획득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승부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AT의 지난 시즌 원정 부진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챔스 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T는 지난 홈에서 비아레알에게 그리즈만 벤치 스타팅 등 변화를 주며 이번 챔스 데뷔를 했다가 무승부를 거두었고 잘츠부르크에게 패배한 적이 없는 AT의 성적은 이번 경기도 승리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8강 시드를 확정짓고 싶은 AT라는 점과 오스트리아 클럽을 상대로 UEFA 경기 6번의 만남을 모두 승리했던 역사는 이변을 없게 만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12경기는 리로 SC와 페예노르트의 만남입니다. 어쩌면 이번 라운드 가장 재미있는 매치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번 경기 승리를 한다면 8강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다 보니 무승부로 서로 자멸하는 경기를 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후반 끝까지 리드를 하기 위해 발악할 양팀의 경기는 포워드 데이비드와 히메네즈 두 선수의 결정력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고 꽤나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먼저 누가 공세를 결과로 만들어내냐가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승부는 서로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고 승리하는 팀은 8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릴은 네덜란드 클럽을 상대로 지난 UEFA 대회 만남 6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최근에는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분명히 나쁘지 않은 모습과 함께 예선 단계 챔스 홈 3승 3무의 무패 기록이 있다만 이번 경기는 절대로 페예노르트의 히메네즈가 보여주는 결정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나서는 릴의 공격과 히메네즈의 결정력 싸움은 무승부 없는 양단의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번 경기는 승패로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3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셀틱의 만남입니다.
빌라는 역시나 웨스트햄을 압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점유율까지 밀리는 홈 경기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컵대회 포함 홈에서 단 2패뿐인 빌라의 홈 기세는 스코틀랜드 클럽을 상대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압도적 우세를 다시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셀틱도 시즌 단 2패뿐인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압도적 득점력으로 리그를 씹어먹었고 챔스에서도 순위 동기부여는 부족하지만 역사적 열세를 한번 뒤집어 보고자 하는 경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빌라는 또 홈에서는 패배는 피하며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만들었으나 체력적으로 셀틱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전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최근 스코틀랜드 클럽과 경기는 5승이므로 패배가 없고 빌라 또한 홈에서 전체 대회 시즌 단 2패밖에 없는 기세는 더욱 빌라를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도 정말 압도적 생태계 교란종이라 봐야 할 정도로 미친 득점력을 보이는 셀틱은 이번 경기에서 한번 제대로 싸워볼 수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이번 경기이지만 빌라가 일정상 체력적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변까지 노려보며 무패로 도전해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14경기는 지로나와 아스널의 만남입니다. 지로나의 3연패 부진 속에 아스널은 8강이 확정되었고 로테이션을 돌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상자 명단까지 예사롭지 않은 와중 지로나 원정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울버햄턴과도 어려운 승부를 했다 보니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아스널의 이번 경기에 임하는 스탠스가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불안합니다. 사실 구매 금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 당연히 아스널의 승리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아스널은 원정에서 득점이 떨어지는 것은 나타나고 있고 이미 8강 진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확정이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메리노와 제주스 그리고 웨데고르와 사카까지 부상으로 빠진 지금 아스널의 스쿼드는 로테이션까지 돌렸을 때 더 약해질 수 있고 어쩌면 지로나가 득점은 저조하지만 수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리그와 챔스까지 홈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지로나이고 여전히 하베르츠와 라이스 그리고 스털링의 전방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아스널의 승을 예상하며 패의 구매를 하겠으나 선택을 하면서도 찝찝함이 굉장히 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초안은 32,000원대로 구성을 해서 동일하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아스널의 승무로 64,000원 초안도 만들 수 있었으나 지로나의 홈 성적이 정배당 구매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초안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 만큼 항상 독식 1등 당첨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